반갑습니다. 깨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1월 2일자에 CNN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시리 프라이버시 소송 합의금으로 9,5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내용이 뭐냐면 소송의 주요 내용은 시리가 사용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들어서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는 소송으로 이 소송으로 예비 합의를 했는데 소송 합의금으로 9,5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는 내용이고요. 화요일 날 이게 언제 합의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202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24년도 마지막 날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사전 합의 그러니까 예비 합의가 제출됐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제퍼리 화이트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면 결정이 되는 거죠. 합의가 이제 이 예비 당사들 간에 합의한 것이 판사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 내용에 CNN 뉴스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합의금이 9,500만 달러인데 이 합의금은 작년 수입이라면 2023년도겠죠. 2023년도 수입의 930만 달러입니까? 930억. 930억 달러의 작년에 수입이 2023년도 애플의 수익이 930억 달러인데 그 이 수익 중에서 애플에 지금 9,500만 달러 합의금으로 주기로 한 9,500만 달러는 애플이 순수입으로 거둔 것에 대한 불과 9시간만 하면은 이 금액을 벌 수 있는 애플이 수익을 거둬들이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작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입이 9,500만 930만 달러 930억 달러 정도면은 이게 9,500만 달러는 한 10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의 합의금으로 이제 끝을 냈죠. 끝을 냈는데 실제로 끝을 냈다고 보면 되죠. 판사가 뭐 특이한 점이 없으면 이제 판결을 할 테니까 이 예비 합의한 대로.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서 뭡니까 이게 시리가 자기 동의 없이 활성화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 집단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 소송이니까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 똑같은 뭡니까 이와 같은 시리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저들은 만약에 이 혜택을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하면은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좀 이게 귀찮고 그렇죠. 또 이게 소송하는 과정들이 또 있으니까 또 변호사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이 금액이 보상받는 금액이 크면은 당연히 하겠지만 보시면 대상의 이게 보상 금액이 기기당 20달러입니다. 2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한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정도 됩니까? 1,500원 치면은 근데 이제 이게 한 명당 유저당 최대 5대의 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기기를 시리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자기가 5대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100달러 정도 되면 뭐 해보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기당 20달러라고 하면은 상당히 3만 5천 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변호사 비용 또 보상하고 하면은 실제로 본인한테 들어오는 돈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비하다 보나 많은 소송으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게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했고 더 이상 뭡니까 이 기기당 20달러를 받기 위해서 본인한테 돌아가는 보상금은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을 기대하고 소송의 절차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를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이 내용 중 신문 기자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애플이 합의하기로 동의했지만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골 때리죠, 이게. 내용 골 때립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게 유저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시리가 작동이 되어 가지고 이게 유저들이 이게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분석하고 해서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합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는 했는데 그와 관련해 서 보상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잘못하는 것은 없다. 정말 골 때리죠. 미국식 발상입니다. 이 미국식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잘못했은 것은 없다. 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형사재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 다 생각한 답변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그 9,500만 달러에 해당되는 약 한 1,400억 정도 됩니까? 1,4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대상은 이게 기사 기간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 대상이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이게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죠. 10년 정도 사이에 시리로 인해 시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활성화돼 가지고 자기 정보가 누출돼서 어쨌든 애플이 이렇게 수집해서 이용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하기 이랬겠죠. 어쨌든 그와 과정을 거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켜지도 이게 활성화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이게 뭡니까 작동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 아이폰에 들어가가지고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시리 앱을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게 눌러가지고 이게 클릭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로 봐주시듯이 이렇게 시리를 이렇게 보면은 설정을 보면은 제일 밑부분 제가 우려서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시리에게는 저는 시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리에게 말하기를 껌으로 항상 둡니다. 껌. 그러니까 시리가 귀찮아서 이게 그가 타이핑만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게 활성화돼가 뜨길래 귀찮아서 또 귀찮기도 하고 그 불편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시리를 사용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꺼놓고 있었는데 그 밑부분에 보니까 앱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앱, 제일 밑에 보면 앱이라는 거 있죠. 이 앱을 눌러가지고 보면은 본인이 유저가 이게 다운받았거나 설치한 앱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앱도 있고 나오는데 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건강 앱이 이렇게 뭡니까 애플 이게 기본적으로 건강 앱이라는 게 있죠. 건강 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클릭해 보니까 이 앱에서 배우기란 란이 있는데 이 밑에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건강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리가 배워서 모든 앱에 걸쳐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앱을 사용하게 되면 이 건강 앱에 사용되는 내가 뭡니까 이 시리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도 하고 뭔가 목소리를 통해서 어쨌든 시리가 보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정보를 내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 이 시리를 통해서 이 건강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건강 앱을 사용하는데 시리를 도움을 받으면은 시리가 배워서 모든 앱에 걸쳐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니까 시리가 제가 건강 앱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면은 그 내용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배운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녹음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데이터화 해가지고 제안한다는 거죠. 제안한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광고를 한다는 거죠. 더욱더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앱에 걸쳐 여기서 수집한 정보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앱에 걸쳐 허용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에 외에 제가 깔은 이게 금융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뱅크 앱을 한번 열어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이 앱에서 배우기 기본으로 이렇게 기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앱에서 배우기 내용은 똑같죠. 읽어보면 사용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리가 배워서 모든 앱에 걸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이 내용을 알기 전에 한 번도 이게 앱에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앱마다 들어가지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게 금융뱅크,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시리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배워가지고 모든 앱에 걸쳐서 제한할 수 있다. 모든 앱에 걸쳐 제한한다는 건 뭡니까? 광고죠. 결국은 제한한다는 건 뭡니까? 금융과 관련해가지고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거죠.
더욱더 문제는 이번 소송의 내용과 소송에 나왔듯이 제가 시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뭡니까? 시리가 자동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겁납니다. 금융 앱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앱들 여러 가지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시리를 통해서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래서 이거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앱에 걸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중요한 앱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앱을 이렇게 시리가 활성화 되지 못하도록 시리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기본에서 이렇게 끔으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지금은 다 허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끔으로 다 바꿨는데 여러분들도 시리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자기 금융이나 사용자 정보, 유저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뭔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이게 다 끔으로 설정해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번 재판의 보상은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이게 미국 내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사용하는 나라에서 시리를 사용하신 분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어쨌든 조금 더 이와 관련해가 자동화 AI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